정족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간단하게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척분 구간에 우리가 늘 흔하게 사용하는 변수 x가 존재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제시된 녀석이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결과는 fx인데 요거 미적 1에서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원래 출발은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적분한 것을 x에 대해 적분한 것을 미분해 주면은 해당되는 결과는 fx 그대로 나오는 것이었고요. 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미분한 것을 적분해 주면은 fx와 적분 상수 c가 달랑달랑 따라 붙어 나오더라. 이것이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야기.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였던 거예요. 다만 달라지는 게 있다면은 이 적분 변수가 더 이상 x가 아니라 t란 녀석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정적분으로 이야기 왔을 때 x에 대한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적분 구간에 x가 있음으로써 이런 관계를 하나 설정해보죠. 라지 f의 도함수가 스몰 f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주어진 부분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ddx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니까 각 항을 x에 대하여 미분해 준다면은 라지 f 프라임 x 그리고 fa를 미분해 주는 건데 fa의 값은 라지 f라는 함수에 대응된 함수의 값, 즉 상수의 값이니까 그 미분의 결과는 0인 것이고요. 그리고 f의 도함수가 스몰 f니까 fx가 된다. 우변의 모양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거에 의하면은 그 피적분 함수가 제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t세제곱 마이너스 2t 2에 지수까지 넣어버립시다. 어차피 지금 이제 다루게 될 텐데 t 빼기 1 dt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의 적분 찾는 거 쉽진 않잖아요. 부분 적분 막 써야 되는데 항상 적분 구간에 x가 있는 경우 그 도함수의 결과는 t를 x로 바꾼 x세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2의 x 빼기 1 거듭제곱 이렇게 t를 x로 바꿔 적는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t를 x로 바꾼다. 이러한 풀이 패턴을 익히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심할 거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 t와는 상관없는 x가 있다면 분배 법칙으로 식을 정리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존재하는 함수가 있다면은 또는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가 있다면은 다음에 두 가지 풀이를 일반적으로 생각해 줍니다.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존재한다면은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분 구간 길이가 0이 되게 하는 실수의 값을 대입합니다. 역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개념원리 예제 문제로 갑시다. 짜라잔! 먼저 가져온 문제는 예제 9번. 이 문제는 보니까 적분 구간에는 변수 x가 존재하지 않네요. 그렇다면은 새 페이지에 가서 이 친구들을 한번 풀어볼까 하고요.
왜 안 붙여놓지? 예제 9번 문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확인하고 진행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느냐? 역시 대상이 삼각함수인 사인이 보여서 그렇지 미적원에서 하던 내용과 100%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항 fx가 sin x와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 ft dt라고 하니까 보세요. 여기 ft 함수가 제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특정한 척분 구간에서는 얘는 어쩔 수 없이 상수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척분 구간에 변수가 없이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적분의 결과값은 상수의 값으로 나오게 돼요. 따라서 상수 k라고 가정합시다. 상수 k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fx를 다시 적기를 sin x 더하기 k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k라는 값은 상수 k의 값은 fx 함수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거죠. 변수를 t로 바꿔서 ft로 표현한다면은 sin t 더하기 k를 t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정적분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kt고요. 적분 구간으로서 정적분의 풀이로 바꿔본다면은 2분의 파이가 되는군요. 자, 대상만 삼각함수지 미적원에서 하던 것과 풀이 과정 동일하죠. t에 2분의 파이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그리고 더하기 k 곱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제 0 넣읍시다. 마이너스 코사인 0 더하기 k 곱하기 0 k0은 0으로 사라지는 것이고요. 코사인 0의 값은 0 아니죠? 이 녀석은 1입니다. 까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네요. 따라서 2분의 k 파이 더하기 1의 값이 k가 된다네요.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합시다. 좌변으로 이항하고 2를 곱해준다면은 2-k 파이의 다시 2-파이 곱하기 k의 값이 2가 된다. 고로 실수 k의 값은 파이 빼기 2분의 2의 값이다. 파이 빼기 2분의 2의 값이다. fx의 함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네요. 문항 2번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2번 풀이는 다는 안 하고 요거 하나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비적분 함수의 적분 변수와는 다른 x라는 녀석이 있네요. 그럼 이 x는 어떻게? 적분 앞으로, 인테그랄 앞으로 빼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2번 문항에서는 식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fx의 값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인테그랄 0일의 ft dt 그리고 0일 ft dt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따로 없으니까 실수 k의 값이 되겠다. 이렇게 kx라는 1차항을 추가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적원에서 했던 풀이를 되살리면서 마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본격적인 내용, 적분 구간의 변수 x가 존재하는 그런 유형들을 살펴봅시다. 자, 예제 10번 문제입니다. 적분 구간에 보니까 네, 변수 x가 드디어 존재하는군요. 빨간색으로 x라고 적어줄게요. 이걸 만족하는 녀석의 관계를 찾아보아라. 그렇다면은 어떻게 한다?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다면은 첫 번째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두 번째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 되게끔 실수 x에 실수를 0에 대입하여라. 즉 뭐냐면은 아래 끝의 값이 0이니까 x에 먼저 두 번째 걸 진행할게요. 왜냐면 요 계산은 간단해요. x에 0을 대입합니다. 0이란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 끝의 값과 동일하니까 그런 의미로 0을 대입한 거예요. 0을 대입하게 된다면은 좌변의 값은 0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인테그랄 0부터 0까지니까 블라블라블라 dt 우변 x도 0 대입하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값이네요. 뭐 이거는 그럼 별달리 할 말이 없네요. 네, 뭔 소리지? 일단 하자는 대로 했더니 별달리 이야기할 건 없었고요. 첫 번째 풀이 방식으로 돌아갑시다.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한다고 했습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적분 구간에 x가 있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분해줬을 때의 결과는 t를 x의 값으로 바꿔 적는 거예요. 이렇게 fx와 e의 마이너스 x제곱의 곱액꼴로 나타나고 우변은 x에 대한 미분이잖아. 그래서 2x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함수 fx의 값은 2x, 2의 x 거듭제곱이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즉 2x, 2의 x 거듭제곱 dx를 하랍니다. 다항함수와 삼각함수, 치수함수의 꼴이네요. 2x 부호 바꾸면서 2x는 미분한 2 그리고 2x제곱 적분 계속 진행하고 적분 구간 1, 2 적분 구간 1, 2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x에 2 대입했습니다. 4, 2의 제곱이고요. x에 1 대입했습니다. 2가 되고요. x에 2 대입했습니다. 2의 제곱이고요. 1 대입하면 2가 되겠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얘네들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풀이 끝.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두 번째 풀이 척분 구간의 길이가 0이 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풀이가 되었네요. 뭔가 좀 분발하고 반전의 계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번입니다. 마찬가지 척분 구간에 x 보입니다. 여기 x 딱 하고 자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역시 두 가지 풀이를 적용을 할 텐데요. 먼저 조금 더 간단한 연산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풀이, 두 번째 척분 구간의 길이를 0으로 만듭시다. 즉 x에 얼마 대입? 1을 대입해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아래 끝의 값이 1이니까. 자, 그렇다면 좌변은 1 곱하기 f1이 되고요. 우변은 1 곱하기 2 더하기 0 고로 f1의 값이 무리수 2다라는 초기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척분 구간의 길이가 0이 되게끔 실수의 값을 대입해주면은 나중에 부정적분의 결과로 구한 적분상수를 없애줄 수 있는 초기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풀이 방식으로 돌아가서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하죠. 자, xfx를 미분합니다. 식을 좀 멀리 있으니까 적어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신다면은 xfx는 곱의 미분에 따라서 fx 더하기 x f'x 모양이 되겠고요. 자, 우변 x제곱 2의 x제곱도 역시 곱의 미분인데 2의 x 거듭제곱과 곱해진 다른 함수 2의 x제곱 지수함수 곱해진 형태의 미분은 항상 그대로 미분 꼴로 진행된다는 사실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곱의 미분 적용된 겁니다. 그 미의 미그가 된 거예요. 내림차순 정리하기 위해서 순서가 좀 바뀐 것 뿐이고요. 자, ft에 대한 적분 구간이 1x짜리일 때 x에 대해서 되려 적분해버리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이 t라는 값을 x로 바꿔 적는다고 했죠. fx가 되네요. 그랬더니 바로 좌변 fx, 우변 fx 서로 소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f'x는 양변에 x 나눠주니까 x 더하기 2의 x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게 f'x라네요. 우리는 f-1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fx를 알아야 되겠죠. fx는 인테그랄 f'x니까 부정적분을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부정적분 어떻게 한다고? 다항함수 지수니까 그대로, 그리고 마이너스 미분, 그 다음에 2x제곱은 적분, 즉 x 더하기 1 2의 x 거듭제곱이 그 부정적분이랍니다. 빼먹지 맙시다. 적분상수씨. 왜? 적분상수 찾으려고 요가 고생해서 구해놨던 거잖아요. f1의 값이 2니까 이때 f1의 값이 2이므로 f1이란 것은
2e 더하기 c의 값이 2이므로 적분상수 c의 값은 마이너스 2이다. 너님 마이너스 2로 바뀌어주세요. 그렇다면 f-1의 값은 뚝딱 계산되겠네요. f-1의 값은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이처럼 적분 구간에 x가 있다면은 fx 모양 그대로 바뀌어 나오고 미분해주는 풀이 한번 해준 다음에 적분 구간의 길이를 0으로 만들게끔 실수의 값을 대입합니다. 자, 추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적분 구간에 ax ft dt가 있으면은 이 친구를 미분했을 때의 결과가 항상 fx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것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x부터 b까지 ft dt라고 한다면은 적분 구간에서 아래 끝에 변수 x가 존재한다면은 그 적분은 마이너스 fx가 되는 것이고요. 적분 구간 아래 위 모두에 변수 x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그 결과는 fx 더하기 b 마이너스 fx 더하기 a 이러한 형태로 윗끝 아래끝 위치에 맞춰서 하나씩 대입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이제는 약간 응용 적용이 되는 유형의 문제들 미적원을 펼쳐보더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미적투 수업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적원에서 한 것대로 미적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지금 피적분 함수를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피적분 함수에 적분 구간에 x가 있는데 함수 안에도 x라는 것이 보이네요. 그렇다면은 얘는 분배 법칙을 해준 다음에 x를 인테그랄 바깥쪽으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fx, ft인데요. 나 왜 이러죠? ft dt 있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요거 중요합니다. 그냥 tft예요. ft와 tft는 서로 다른 녀석이라는 거.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양변의 x에 대하여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은, 자, x와 x로 나타날 수 있는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죠. x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들의 곱이니까 곱의 미분에 따라서 미그금이 0x ft dt와 더하기 뒤에 거 미분했다 x fx 마이너스, 자, 얘는 함수가 제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x에 대해서 적분해주게 되면은 t를 x로 그냥 바꿔서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x fx가 되네요. 고로 미분의 결과 좌변의 값은 0부터 x라는 구간에서의 ft dt 정적분이 되겠고요. 우변의 값은 2의 2x 거듭제곱 마이너스 2sin x 마이너스 1의 미분이니까 좌변 이야기했던 거고요. 우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미분해주면은 2의 2x 거듭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x 나오겠네요. 이 둘의 값이 동일하다네요. 다시 어떻게 구성되느냐? 0부터 x까지 ft dt가 2의 2x 거듭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x에 대한 미분합시다. 좌변 fx가 되고요. 우변은 4의 2x 거듭제곱 더하기 2sin x. f0의 값을 구하여라. 뭐 우리는 척분한 게 없으니까 척분상수 나온 것도 없어서 그냥 바로 f0 4 곱하기 2의 0제곱이니까 1이네요. 그리고 sin 0은 0이죠? 4 끝.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적분 구간의 길이를 0으로 만드는 행위는 문제풀이에 하등 의미가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좌변의 값이 0이, 좌우변 모두 다 0이 나오는 항등식이니까요. 그래서 해당되는 풀이 방법은 본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해주도록 하세요. 이게 의미가 있든 없든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유형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져와서 봅시다.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의 이번엔 극값을 물어보는구나. 자, 극값이란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죠.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 요렇게 보는데, 와우, 요거 왠지 치환적분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거는 뭐 어렵게 적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인테그랄 0x 전개하니까 sin t 더하기 2 sin t 코사인 t 모양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dt. 치환하게 되면은 변수를 좀 바꿔야 되다 보니까, 적분 구간을 좀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2sin t 코사인 t라는 녀석은 sin 2t라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으로 바꿔봤고요. 그러면 각각 미분합시다. 적분합시다. 미분해서 sin t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t고요. 미분해서 sin 2t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t의 값이 되겠습니다. 0부터 x까지 넣었다. 그러면 fx의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거기에다가 0을 넣은가, 코사인 0은 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뺐네요. 더하기 2분의 3이다. 요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고생해서 열심히 신나게 풀었는데 이게 문제풀이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웃기죠?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것이라서 그래요. 문제에서는 극대값을 구하라고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극대값은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 이것을 만족하는 x가 극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극값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역시 관련된 기본 개념은 미적 1을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요. 고생했지만 f'x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적분의 결과를 미분해도 돼요. 그렇지만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던 거니까 볼 거 없이 sin x 더하기 2sin x 또는 1 더하기 2 코사인 x 사인 x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0과 파이 사이에서 주어진 값이 0이 될 때는 f'x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누가 있을까요? 자, sin x가 0이 되려면 sin x는 0, 파이, 2파이, n파에서 0입니다. 그런데 등호가 없으니까 sin x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1불 2 코사인 x가 0이 돼야 되니까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x의 값은 0과 파이 안에서 상감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 네, 이사분면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코사인은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빗변 2, 밑변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 루트 3이라는 점을 동경의 끝점으로 하는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아지고요. 따라서 만족하는 x의 값은 얼마?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왔다, 또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왔다, 3분의 2파이의 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자, 0과 파이에서는 0과 파이 사이에서는 sin x의 값은 언제나 양수입니다. 1, 2, 4분면이니까. 그렇다면 도함수의 값의 부호는 역시 앞에 있는 인수 1 더하기 x, f'x의 부호는 1불 2 코사인 x의 결과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부호와 동일하다. 왜? sin x는 0파이 사이에서는 언제나 양수로 결정이 된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1불 코사인 x는 주어진 그래프, 앞서 찾은 그래프에서 이 대칭축이 여기로 바뀐 거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위아래 끝의 변화도 물론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부호니까 뿔에서 마로 바뀌게 되네요.
3분의 2 파이를 계기로 뿔에서 마로 바뀝니다. 증가 감소로 바뀌니까 바로 x 이꼴 3분의 2 파이가 극대가 되는 것이고요. 극대에 대응되는 값이 극대값입니다. 고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f 3분의 2 파이를 구한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앞서 구했던 fx의 fx 함수가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네요. x에 3분의 2 파이 넣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유형 더 있습니다. 아유. 역시 미적 1에서 많이 이야기하던 거 리미트와 함께 만나고 있는 적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 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약간만 적응하시면은 금방금방 풀이가 끝날 거고요. 자, x가 1로 갑니다. 이때 주어진 식을 요렇게 변형해 볼까요? x 빼기 1에 대하여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루트 2의 t 거듭제곱 더하기 1 dt. 와, 이거 꽤나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거 지금 꽤나 복잡한 구조예요.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fx 함수라고 합시다. 척분 구간에 변수 x가 존재하니까 충분히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fx가 되고요. 척분 구간의 길이가 0이 되게 하는 f1의 값이 0이죠. 그래서 빼기 0, 빼기 f1을 해도 아무 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f'1과 같네요. f'1. 따라서 우리는 fx 함수로부터 f'x 미분해주는데 도함수를 구하는데 척분 구간에 변수 x가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했죠. t를 무조건 x로 바꾸면 됩니다. 2x 거듭제곱 더하기 1의 양의 거듭제곱근 구조로 바꾸시고요. 따라서 f'1의 값은 x에 1 대입했다 루트 3. 아이고 쉬워라.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x의 값이 0으로 갈 때 x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1마 사인 t분의 코사인 t. 요것도 아유 척분 좀 귀찮은데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바로 이 부분을 역시 두 번째니까 이번엔 gx를 할까요? gx를 한다면은 주어진 식은 이런 모양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대신에 x 빼기 0이라 적어도 문제 없겠죠. 분자는 gx인데 분자 분모의 값이 동일한 다시 아래 끝 위 끝의 값이 동일한 x에 0을 넣은 g제로의 값도 0이니까 문제 없겠죠. 결국 이야기하는 바는 g'0 미분계수를 찾으라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g'의 값은 g'x의 값은 다른 거 아니죠. 1마 sin x분의 코사인 x네요. 고로 g'제로의 값 x에 0 넣었습니다. 해당되는 값은 1. 요렇게롬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락호락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같이 함께라면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뭐냐 정적분. 마지막으로 다룰 이야기는 바로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입니다. 또 이야기하네요. 나도 지겹습니다. 미적원에서 했던 거.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던 건데 보면은 아 하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인테그랄 다시 급수부터 정해야 되니까 리미트 n 무한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예요. f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 그리고 n분의 b 빼기 a란 항이 있다면은 다음의 것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모양으로 변형이 되더라 라는 내용. 뭔가 아쉽죠? 뭐 이걸 때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하기도 하죠. 리미트 시그마 fxk 델타 x의 값이 인테그랄 뭐 a부터 b까지 fx dx의 값과 같다.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또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당시에는 이런 세 가지 변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xk의 값을
세 가지로 나뉘는 기준은 xk의 값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n분의 k 그 자체를 xk로 보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n분의 k가 속해 있는 항 b 빼기 a 곱하기 n분의 k 이걸 xk로 세팅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것들 n분의 b-a k를 다 xk로 세팅을 한다면은 델타 x의 값, x의 변화량은 변수가 현재 변수는 시그마 k, k가 변수니까 k에 대한 미분의 값 n분의 1, n분의 b-a, n분의 b-a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적분 구간의 값 구하는 것까지 있었죠. k에 1을 넣고 리미트 n 무한대, k에 1 넣고 리미트 n 무한대 0부터 k에 n 넣고 리미트 무한대 1까지. 다시 한 번 더. k에 1 넣고 리미트 n 무한대 0부터 k에 n 넣고 약분된 다음에 리미트 무한대 b-a까지. 마지막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b부터 b?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쌤이 얘기를 잘못했네요. k에 1 넣고 리미트 n 무한대 하면 전체 0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a부터 k에 n 넣고 리미트 무한대 b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까지 구해가면서 변형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선생님은 미적1에서는 이 세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미적2에 오면은 다른 건 다 못해도 최소한 요 세 번째 풀이 k가 속해 있는 모든 항을 전부 다 xk로 바꿔버리는 이런 풀이는 최소한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 전체를 k로 바꿀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부정적분이 쉬워집니다. 단점도 물론 있어요. 적분 구간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적분 구간에 0이란 값이 없다 보니까 적분 구간에서의 계산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미적2 단계에서 값 대입한 적분 계산을 좀 더 쉽게 할래요? 아니면 부정적분을 쉽게 할래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대답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좀 삔또 나간 친구 있으니까 다들 적분을 쉽게 하는 걸 바라지 않을까요? 계산이 쉬운 것보다는. 네, 그래서 xk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문제를 개념을 내서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과 급수에 관한 문제 예제 15번이고요.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전부 다 시그마의 형태로 적당하게 변형해 줘야 되겠죠. 첫 번째 문항 들어갑시다. 리미트 n 무한대 n분의 3. 자, 뒤에 모양 봤더니 더하기 형태로 끊어지는 모양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는 게 언제나의 기본 폼이고 바뀌는 거 바뀌지 않는 모양을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항은 2에 대하여 1 더하기 n분의 3693n이니까 3k 거듭제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분모, 지수에서의 분모의 값 k예요. 요거 다시 n이에요. n, k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식에서 바뀌는 값이 무엇인지 안 바뀌는 값은 또 무엇인지 요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n분의 3이라는 것은 시그마 변수는 k니까 이렇게 시그마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다시 순서 좀 정리 좀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모습은 드디어 급수의 형태가 완성되었으니까 정적분의 꼴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바꾸기 전에 먼저 xk를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데 xk는 어떻게 하느냐? n분의 k가 속해 있는 그 다항식 전부 다를 xk로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n분의 3k. 그렇다면은 델타 x의 값은
k에 대한 미분계수 n분의 3이고요. 적분 구간 찾아야 되겠죠.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1부터 k에 n 넣고 리미트 무한대 4가 될 때까지. 자, 변화는 이렇게 벌어지겠습니다. 리미트 시그마 부분이 무엇으로 바뀐다?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게 되고요. n분의 3이라는 값은 무엇으로 바뀐다? n분의 3, 어이쿠, 왜 지우니? n분의 3이라는 것은 n분의 3이 델타 x니까 너는 dx로 바꿔 적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는 2의 거듭제곱이 기본꼴이었네요. 2의 거듭제곱. 따라서 주어진 함수는 어떤 색으로 해줄까? 귤색. 주어진 함수는 이처럼 2의 x 거듭제곱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간은 1부터 4가 될 때까지. 1부터 4가 될 때까지. 그럼 이거 적분은 뭐 어려운 거 아니네요. 부정적분 2x 거듭제곱 1, 4니까 2의 4제곱. 아유, 당황스러워라. 뭐가 번쩍번쩍하네요. 2의 4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 요렇게 계산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리미트 시그마 형태를 정적분으로 바꾸자. 바꿀 때 어떻게 n분의 k가 있는 걸 전부 다 xk로 바꾸는 겁니다. 전부 다 변수 x로 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본다면은 리미트 n 무한대에 n제곱분의 파이. 역시 시그마 형태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기본 옵션이라고 했고요. 바뀌는 거 바뀌지 않는 거 보니까 결국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일반항의 샘플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k 코사인 n분의 n파이가 아니라 k파이. 바뀌는 값을 살펴봐야 되니까 분자에 있는 파이의 값 개수가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변형이 되겠고요. 시그마 변수는 k니까 바깥에 있는 n제곱분의 파이는 안으로 같이 밀어놓고 식을 앞으로 좀 당겨서 리미트 시그마 모양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누구를 바꿀까라고 했더니 n분의 k파이를 xk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델타 x의 값은 개수의 값 n분의 파이가 되고요. n분의 파이가 되고, 그리고 적분 구간을 살펴보면 k에 1 넣고 리미트 무한대 0부터 k에 n 넣고 리미트 무한대 파이까지네요. 자,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n 제곱분의 파이입니다. n 제곱분의 파이. n분의 파이는 델타 x로 바꾸는데 n분의 1이 남아두네요. 그러고 보니 앞에 k도 그냥 있네요. 즉 주어진 식에 대해서 이렇게 n의 값을 앞으로 빼주는 교통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n분의 파이는 델타 x니까 dx로. 자, 함수가 어떻게 바뀌느냐? 코사인 n분의 k파이는 정의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코사인 x가 되는 거고요. n분의 k는 파이분의 k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다시 파이분의 x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적분 구간 0부터 파이까지만 적어주신다면은 이후 풀이는 100% 보장이 되어 있는 거네요. x 코사인 x니까 이야기했던 풀이 방법 따라가면 되겠죠. 어떻게? x 그대로 한번 미분, 코사인 적분해 주니까 사인 x, 그리고 코사인 x 적분 구간 적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대괄호 0부터 파이까지. 쌤은 요게 이제 좀 익숙하고 빠르니까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이 좁아서, 그리고 여러분 강의 짧게 끝내주려고 이 방법을 적용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부분 적분을 2번 적용해 주는 풀이를 사용해 주시고요. 계산 마무리 합시다. 파이분의 1 곱하기 파이를 넣으면 사인 파이는 0이니까 볼 거 없고요. 0 넣으면 x가 0이니까 볼 거 없네요. 얘는 무조건 0이네요. 자, 코사인 파이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코사인 0의 값은 1이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분의 2라는 것이 이 급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푼 풀이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정적분에 활용해서 여러가지 적분 아이디어들을 적용한 형태가 되겠죠. 미적원의 추억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또 시간 지나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삼각치환 적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x에 대한 미분과 구간 길이를 0으로 만드는 x 대입이라는 그 두 가지 풀이 방법들을 적용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 부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파이팅 해주시고요. 미적2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수업에 또 보도록 합시다.